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자, 반갑습니다. 어우, 더워라. 자, 시장 한번 볼까요? 예, 에이프릴. 아, 부럽다. 에이프릴 들고 있는 사람들. 전 예전에 다 털렸잖아요. 에이프릴. 근데 어제 저도 에이프릴 주가가 좀 급락하는 걸 보긴 했었는데, 와, 저거는 사실은 이제 그 뭐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뭐 팔았다면서요. 보기 좋은 얘기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그걸 가지고 저렇게 뺄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올라서 그러나? 많이 올랐는데 사람들이 실망했나? 뭐 어떤 핑계거리? 근데 또 극적으로 밤에 임상 소식이 나와버리네? 그러면서 점상을 가버리네? 참. 예, 축하드려요. 예, 축하드리고. 뭐 지금 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에이프릴 15,000원부터 바이오 타픽이라고 했잖아요. 예, 뭐 다른 것도 보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 에이프릴을 그래도 들고 계신 분들이 꽤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다행입니다. 주식이 뭐 빠지는 것보다요.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빠지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고 올라가야 뭐 다들 좋은 거니까요. 여튼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 시장 얘기 좀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이 오전에만 해도 지수의 변동폭이 조금 있어요. 오전에 좀 빠졌다가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 예,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죠. 어제 털린 분들이 좀 있구나. 근데 저는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요, 저도 어제 조금 다는 안 팔았을 것 같고 일부는 조금 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제 내가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안 들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일 보고 살까? 야, 이 정도 생각하고 말았는데 밤에 임상, 예, 소식이 나올 줄은 몰랐죠. 그쵸. 네, 저도 어제 이거를 보면서 좀 놀랐어요. 에보뮤네. 여기 에보뮤네라고 치면 나오잖아요. 에보뮤. 얘가 어제 70% 올랐거든요. 아토피 임상 때문에. 얘가 이제 70%가 오르고 오늘 에이프릴 점상을 가는 거죠. 자, 시장은 어쨌든 지금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약간 숨 고르는 딱 그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에이프릴 있으신 분들 1번 쳐보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에이프릴 얘기만 하고 계시네. 에이프릴 있으신 분들 여기 보니까 좀 털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 우와,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좀 있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있으신 분들은 되게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올 한 해 운이 좋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점상은 사실 쉽게 먹는 게 아닌 거 다 아시죠? 자, 제가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은 저는 약간 이렇게 봐요. 시기적인 거를 보는데, 설 연휴 전까지는,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시장.
설 연휴 전까지는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시장. 제가 잠시 후에 바이오 얘기를 먼저 좀 사실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요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 CPI와 고용이 있죠.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도 숨 고르는 시장이었죠. 지표 발표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이제 딱 숨 고르는 시장이고. 우리 시장 아침에 보면 뭐 반등 시도를 하는 듯하고 바로 밀렸죠. 아침에 오전에 좀 밀리다가 지금 이제 양전 다시 해놓은 상황입니다. 오전에 한 30포인트까지 밀렸을걸요, 거래소가? 40포인트. 거래소가 한 40포인트까지 밀었다가 지금 돌린 거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오늘 세요. 그래서 시가부터 괜찮았는데 역시 음전했다가 지금 다시 시가 이상으로 회복을, 그죠, 밀렸다가 회복해 놓은 뭐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보는 사람이라면 바이오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수가 실제로 강하게 올라오는 타이밍의 주도는 바이오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코스닥 지수가 세게 가요. 세게 한번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와줘야 이게 진짜 상반기에 1500도 가고, 뭐 누구는 뭐 1700 얘기도 하던데, 나라에서는 3000 얘기 하잖아요. 이런 지금은 좀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 수치가 가능해지려면 바이오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럼 결국 바이오가 언제 갈 것이냐에 대한 체크라서, 제가 뭐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설 연휴 전에 바이오를 좀 두자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거든요. 설 연휴 전에. 저도 바이오가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저도 오전에 바이오를 하나 추가 담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목금 이제 주 후반에 바이오 위주로, 사실 좀 바이오 위주로 비중을 늘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에이프릴 사태로 바이오가 셉니다 오늘. 바이오는 보면 이게 옆에서 하나씩 이제 관심을 갖게 해주는 이슈들이 나오거든요. 항상 보면. 어제는 뭐가 있었죠? 어제 셀비온 있지 않았나요? 셀비온. 오늘은 에이프릴. 사태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다. 약간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분위기 조성을 이렇게 좀 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제는 셀비온, 오늘은 에이프릴. 담을까 말까 고민했다. 아니, 이제 뭐 시간에, 그쵸. 어제 시간에도 빠졌었어요. 맞아요. 5만원 깨졌지 않았어요? 시간에 5만원이 깨졌었는데 거의 점상으로 7만원 가까이 돼 있습니다. 야, 좀 어처구니 없게도. 자, 그러면 일단 약간 요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이제 바이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이제 바이오인데 에이프릴이 지금 점상한가를 갔죠. 69,200원인데 참 차트도 기묘해요. 점상, 여기서 점상.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하지만 점상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점상한가를 가서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 됐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조식은 1조는 갈 거다 5천억 하던 시절에 1조 갔을 때는 1조 5천억은 갈 것 같다. 맥시멈 2조까지 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은 2조는 무난하게 갈 것 같죠? 2조 정도는 일단 갈. 그 이상은 솔직히 저는 계산을 안 해봤거든요. 그 이상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거의 목표가가 다 나온 분위기인데, 약간은. 어, 아크릴. 아크릴도 좋죠. 자, 변동성이 조금 있는 종목인데. 자, 시간 외에서 던졌어요. 시간 외에서 던진 건 좀, 그렇긴 하다. 시간에서는, 그래요. 네. 또 빼니까. 저는 이제 어제 이제 방송 출연이 있어서 대본 쓰고 막 이러다가 봤는데, 시간에서는 이거는 약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던데, 사실. 장중에는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시간에 추가 하락이 나오길래, 야, 이거 오반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는데, 뭐, 제가 시간에 매매를 하진 않아서, 절반? 뭐, 일부 있나? 뭐, 있으신가 보네, 그래도. 일부 있으면 됐죠. 욕심이 어디까지 있는 거. 예, 다 뭐 수익은 많이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음. 일단 요거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어떤 거냐면, 원래 제약바이오에 좀 유명했던 애널 하나 있지 않나요? 코섹시스 좋아요. 제약바이오에 유명했던 애널. 유명했던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엄모 씨가 있잖아요. 엄모 씨가 있는데, 이게 알테오젠으로 유명해졌죠? 알테오젠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서. 이게 한때는 이 사람이 리폼만 쓰면 주식이 날라갔어요. 그 주식들이 아마 올릭스가 그랬을 거고, 퓨처캠도 그랬을 거고, 퓨처캠. 또 이 사람이 선호하는 바이오가 뭐가 있죠? 올릭스, 퓨처캠, DNT 파마텍 이런 것도 좀 선호하는 걸로 아는데. 또 뭐가 있더라? 엄지공주예요. 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보고서만 쓰면 막 주가가 잘 가더라. 꽤 있어요. 꽤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에이프릴이 날라갔기 때문에 전 이제 위모씨도 뜰 것 같아요. 위모씨도 뜨는 분위기. 네, 위모씨. 요분은 지금 에이프릴을 탑픽으로 제시했던 저 밑바닥에서부터 아무도 안 볼 때부터. 참고로 제가 에이프릴을 막 보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해요. 이 사람 그 보고서 보고 나서 조금 더 자료 조사해보고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에이프릴이었는데, 위주애가 아니라 위해주 애널 아니에요? 위해주 애널 아닌가? 뭐 아무튼 이 사람이 지금 언급하는 바이오가 또 꽤 되죠? 일단 딱 생각나는 거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에이프릴 바이오는 맨날 얘기하던 거고, 아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삼천당 제약, 메디포스트 뭐 다 이쪽이더라고요. 다 최근에 강했던 애들인데, 한미약품도 많이 얘기했던 사람 같긴 한데 아닌가? 뭐 한미약품이 아닌가요? 지아 이노베이션도 얘기했어요? 뭐 아무튼 많을 거예요. 이렇게 이 엄모 씨도 그렇고 이모 씨도 그렇고.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니까는. 바이오 뭐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이오 뭐 사야 될지 모르겠으면 보고서 한번 쭉 봐보세요. 저 두 사람의 보고서. 특히 요 위모 씨가 요즘 뜨는 분위기니까 요쪽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요런 것 위주로 지금 사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셨죠?
바이오는 이게 내용이 어렵고 임상을 성공을 하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례를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가 또 보여주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쪽 관련된 뭐죠? 그 공부를 한 대학에서 전공을 해서 그쪽 관련된 공부를 한 석박사 출신의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에서 되게 좀 주목을 하죠. 그 사람의 워딩을. 그런 사람들의 워딩을. 유독 그래요. 바이오가 유독. 아마 한투 아니에요? 한투 아닌가? 한투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찾아볼게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한투거든요. 찾아봅시다. 어딘가요? 한투 맞네. 예, 한투 맞아요. 위 애널은 한투고요. 엄 애널은 신한금융투자. 예. 사장님이 현대약품, 내 앞에 박사님이 현대약품 하셨구나. 형님은 참 이런 거 잘하시네. 그래요. 자, 보로노이, D&D, 에임드, 한올바이오, 퓨처캠, GI, 올릭스, 리가캡, 베이비. 예, 많습니다. 바이오도 종목이 많아요. 박사 보시고, 그래서 제 결론은 뭐죠? 제가 항상 강조했던 바이오가 최근에 한 4개 정도 될 거예요. 그 4개는 계속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불러주세요. 제가 원래는 7개를 얘기를 했었고, 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작년 8월에 제가 바이오 70주랍시고 밀었던,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 그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이프릴이 항상 1번이었고, Y바이오로직스가 약간 2번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이제 여기에 초기에 언급했던 게 이제 오름테라, 온코니테라, 네, 이렇게 2개. 그리고 보로노이도 항상 있었고요. 5개죠. 그리고 토모큐브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D&D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하나가 뭐였더라? 네, D&D 있었나? 에이프릴, 와이바이, 메지온, 이렇게였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이게 이제 작년 8월. 작년 8, 9월에 제가 강조했던 바이오 7종목. 바이오 7선입니다, 이게, 원래는. 원래가 이거였어, 원래가. 저 은근히 이런 거 기억력이 좋거든요. 기억하시죠, 이거? 원래가 이거였고, 이제 추가로 뭐, 이제 하나씩 막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7개였어요. 에이프릴, 와이바이오, 오름 테라피틱스, 온코니 테라피틱스, 보로노이, 토모큐브, 메지오. 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솔직히. 다 많이 올랐어요. 경중의 차이만 있고, 다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주식들이 보면, 한미약품, 뭐, 코롱, 티슈진, 뭐, D&D 파마텍,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해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시점에서 제 최근 시점이라고 할게요. 최근 시점에서 제가 강조했던 종목들 뭐죠? 에이프릴, 코롱, 슈진, 그다음 D&D, 파마텍, 오름 테라퓨트, 이거 4개죠? 코롱 티슈, 에이프릴, 한미약품, AB에 프로티나 추천했어요? 프로티나도 좀 봐야겠네. 자, 요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최근에는 제가 아마 뭐 한 1주, 2주 전부터는 바이오 질문이 있으면 저는 요거 4개 항상 얘기한 것 같아요. 요거 4개 정도. 그리고 이제 와서 보면 토모큐브는 바이오로 보긴 좀 애매하긴 해요. 의료 AI이긴 하죠, 토모큐브는. 요거 4개 정도 전 지금 좋게 봅니다. 근데 에이프릴은 뭐 점상 가서 제가 여기 뭐 얘기할 건 딱히 없을 것 같고, 살 수가 없는데, 신고가라. 또 자리는 잡고 있네. 요거 4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 정도
에이프릴이 이제 없으신 분들은 요런 것들 한번 봐보세요. 네. 다 신고가 갈 종목들입니다. 얘네들. 코론 티슈신, D&D 파마텍, 오민 테라피틱스. 자, 시총 최상단에 있는 건 다 뺐어요.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거는 다 모두 아는 거잖아요. 너무 뻔히 아는 것들 아닌가? 오히려 먹을 거는 그런 쪽보다는 저는 바로 그 뒤에 있는 애들 이쪽이 먹을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대형주 좋아하시면 한미약품, 이것도 뭐 항상 얘기했죠. 대형주 좋아하시면 한미약품, 그런 건 상관없으면 이런 건 4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의료 AI 좀 덤으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얘기가 나온 김에 의료 AI가 어차피 종목이 몇 개 없어요. 의료 AI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파보시면 돼요. 네. 의료 AI에서 제가 좋게 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이미 토모큐브, 대장이 하나 있죠. 시어스테크. 네. 아이고 이거 뭐야. 시어스테크놀로지, 토모큐브, 3빌리언, 로킷 헬스케어, 다음 걔 누구야? 걔 프로티나 뉴로핏 이런 거잖아요. 요런 거죠. 이런 거. 뭐 JLK도 있고. 근데 요 정도? 또 있나요? 또 뭐가 있나 이쪽이? 요 정도라고 치면 에이프릴 한 주가 사줘서 17% 먹었어요? 뭔 소리예요? 점상인데 왜? NXT에서 걸으셨구나. 보로노이도 올라오네. 리브스가 참 포지셔닝이 애매해. 리브스메드 좋죠. 리브스메드는 저는 사실은 의료 AI이긴 한데 이거 로봇이라고도 봐도 되고 참 애매하긴 하다. 뭐 좀 확장해서 보면 리브스메드도 맞아요. 맞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서 보면요, 그 AX 전문 기업 아크릴도 포함돼요. 사실 이렇게 되면 얘네 의료 AI 국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조금 많아지고, 이제 대표주는 요 위에 있는 게 대표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위에 있는 애들. 뭐 시어스가 대장이죠. 얘가 대장. 그리고 실적이 어쨌든 흑자 전환이 확실히 된 기업, 예, 토모큐브, 로키텔스 정도. 그다음 향후에 실적 흑자 전환이 바로 될 것 같은 애, 3빌리언.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봐줘야 돼 다. 프로티나 유로핏도 다 좋은데, 예. 얘네들 차트 한번 볼게요. 시어스테크 아직도 계속 가고 있죠. 실적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료 AI는 실적이 나왔냐 안 나왔냐가 되게 그 천차만별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가의 그 반응 자체가. 그리고 생각보다 BEP가 되게 낮은 구간에 있어서 BEP만 넘어가면 실적이 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대부분 또 가지고 있죠. 시어스테크 약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토목큐브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저는 이것도 좀 많이 갈 수 있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고, 토목큐브를 3전 3패 하기도 쉽지 않지. 이거 어떻게 저는 이거 토목큐브는 전승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목큐브는 들어갈 때마다 수익을 줬던 좀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가끔 아쉽게 못 사서 아쉬웠던 기억도 있고, 손실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전 이때부터 봤던 주식이거든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이때부터 보던 주식이에요. 제가 여기 막 선거 놓은 게 이때 올라갈 때 좋게 봤는데 너무 올라서 내려오면 사야지 하고 선거 놓은 거였어요. 근데 정작 여기서 엄청 고민만 하다가 못 사가지고 좀 아쉬웠지. 기억이 나요. 엄청 재다가 못 샀어. 이때 엄청 재다가. 얼마야? 15,000원이잖아요. 자, 얘는 지금 시총 1조도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갈 수 있어요.
저는 좀 좋게 보고,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봅시다. 매출이 7억, 30억, 20억 이러다가 갑자기 50억 됐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흑자 전환을 이렇게 띡 해버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왜냐면 이런 식의 실적을 언제 찍을 거라고 시장에서 원래 봤냐면 2026년 4분기는 돼야 4분기쯤에는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원래 컨센이었어요. 1년 빠르게 지금 실적을 찍었다고요. 1년 빠르게 실적을 찍었는데 못 가는 게 이상하지. 이거는 그래서 좀 많이 올랐어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고가는 갈 거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로킷 잠깐 볼게요. 로킷이 제가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게 이거예요. 로킷 헬스케어가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영원을 흑자 전환이라고 해야 돼. 영원이고 단기 순이익은 어쨌든 마이너스긴 해서 1억이고 막 이래서 좀 그렇긴 해요.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매출단은 좀 늘었어요, 확실히. 얘도 이렇게 보면 이게 매출단이 2배 늘었죠. 근데 이게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조금, 그러니까 뭐 어디에 지금 R&D로 돈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게 언제? 작년 2분기 3분기에 2분기 3분기 그때 주가가 엄청 좋았죠. 네, 엄청 좋았죠. 작년 2분기 3분기 실적 지나고 나서 주가 엄청 좋았어요. 어쨌든 로키텔스케어 얘는 얼마야 시총이? 얘도 거의 1조 가까이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걔 누굽니까? 유로핏? 3빌리언부터 할게요. 3빌리언은 오늘 이제 반등을 하는데, 자, 이거 주봉 이쁘다고 했죠? 자, 기억하시면 3번. 제가 이거는 주봉 이 자리 이쁘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어제도 얘기를 드렸을 거고, 엊그저께도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3빌리언이라는 회사가 내가 만약에 관심이 있다? 아니, 이런 자리에서 안 사면 어디서 사겠다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응? 이거 이런 데서 안 사면 어디서 사요? 올라갈 때는 너무 올라가서 못 사고, 떨어질 때는 너무 빠져서 못 사고. 기다리던 포인트가 오면 과감히 살 줄도 알아야겠죠. 3빌리언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저점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날. 저점이 이미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요게 이제 NXT로 보면 사실은 단기로 여기까지도 한번 갔어요. 요날 2월 초에 KLX 차트로 보면 안 그렇지만 NXT에선 여기까지 갔다 왔다고요. 이런 데까지 갔다 오긴 했는데 이날 갔다 왔는데 바닥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차트가 전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자, 차트를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향후 예상 진로. 근데 실적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적은 얘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쵸? 아직은 적자죠. 원래는 얘가 올해 중반 정도에 흑자 전환이 되고, 토모큐브가 올해 말 정도에 흑자 전환이 되고, 시장에서는 약간 이런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3빌리언이 작년 말에 엄청 간 거예요. 근데 뭐 여전히 그 예상 자체가 크게 변화한 건 없어요. 조금 한 1분기 정도 미뤄질 수 있다 정도입니다. 흑자 전환의 시기가. 얘는 지금 미국 쪽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분기는 아마 실적 별로일 것 같고, 올해 상반기가 좀 중요해 보이는 한 2분기 정도가 중요해 보이는데, 주가는 이제 이때는 좀 많이 올랐다 치더라도 지금은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괜찮고, 시총도 부담이 별로 없네요. 5천억이 좀 안 되고, 그리고 예상되는 진로는 이렇게 아마 가지 않을까요? 주가가 여기서 이제 고점권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반등을 했고, 여기까지 쭉 밀렸죠. 뭐 고점이 어딜지 모르겠는데 이번 반등에 형태는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역헤드. 이거 전형적인 역헤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뭐가 되죠? N자형 패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채널링이 돼가지고 N자,
이걸 우리가 N자형 패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 역헤드, 요렇게 보면 N자, 요렇게 보면 채널링. 그러면서 이제 고점 돌파하러 가지 않을까? 저는 약간 요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솔직히 어렵진 않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2번 한번 쳐보시고요. 요즘 제가 듣기로는 주식을 주식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이게 설명을 어느 강도로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 그 주식 초보를 위한 강의 의뢰가 왔거든요. 주식 초보를 위한. 주식 초보한테 뭐를 강의해야 될까요? HTS 사용법? 현재가 보는 법? 이런 거 해야 되나? 시가총액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실적 보는 법. 영업이익률은 왜 중요한가? 뭐 이런 거. 멀티플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멀티플도 어렵나? 단어가? 고민이 됩니다.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동평균선 이런 거. 양봉이란 무엇인가? 음봉은 무엇인가? 신고가와 신저가의 차이. LG전자 오늘 세더라고요. 밸류야.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원래. 그 밸류에이션을 하는 직업이 누구죠? 여러분. 밸류에이션을 하는 분, 그걸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애널리스트라고 불러요. 원래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일괄적으로 매길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멀티플이라고 하는 건데 다 다르잖아요. 업종에 따라 다르고 회사에 따라 다르고. 그냥 현재가 기준으로 똑같이 계산하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 그럴 수가 또 없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어렵죠. 자, 여튼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사실 오늘 오전에 좀 주식들을 막 사가지고 좀 주가 좀 보느라고 한번 볼게요. 이제 또 한번 봅시다. 뭐 재밌는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이것저것 제가 최근에 보던 것들. 와, 웨이비스, 여러분, 웨이비스, 야, 이런 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솔직히. 웨이비스. 와, 웨이비스, 지라갈륨. 이거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게, 제가 1월 초인가, 오늘 또 한 번 또 얘기가 나오겠네. 이 머시기 대표하고 이제 둘이 술 한잔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형, 전력 반도체 좀 알아? 이랬더니 전력 반도체 알지? 실리콘 카바이드 이러길래 실리콘 카바이드 말고 지라갈륨 한번 봐봐 이랬더니 야, 지라갈륨 그거 반도체 못 써? 이러길래 지라갈륨 그거 우주항공에 쓰여 봐봐. 웨이비스란 게 있어. 그랬더니 그때 웨이비스가 주가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 여기 여기였어요. 여기 제가 실제 회원방에서 이날인가? 이날 샀어. 이날 첫날 샀어. 첫날 이거 거래 들어오는 거 보고 그냥 샀거든요. 이날 샀다고요. 보니까 내용이 좋아. 그래서 이제 막 근데 모르더라고요. 잘 지라갈륨에 대해서는. 와, 근데 주가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얘는 실적이 대박 났어. 그러니까 이게 야, 실적이 대박 났죠 갑자기. 이 실적 본격적으로 나오나 봐요. 얘는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약간 전형적인 그 우주항공 테마? 우주항공 섹터에 그 길을 가는 회사인 건데 방산으로 돈 벌고
일단 방산으로 벌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R&D를 하는 거지. 원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우주항공 부품 소재 장비 기업들인데 얘가 딱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방산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근데 이 기본이 되는 얘가 제품이 그 지라갈륨 GAN 지라갈륨 RF 반도체입니다. 좀 어렵죠. 요 지라갈륨 RF 반도체. 우리나라에서는 얘밖에 없어요, 거의. 다 해외 거 쓰죠. 다 해외 거 쓴다고.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한번 나와야 돼. 조정이 안 나오니까, 씨. 여튼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런 기업은 체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실적을 보여줬잖아요. 웨이비스 18,500원에 매도했어요? 근데 왜 고맙다고 안 해요? 시징전님. 웨이비스 18,500원에 매도하셨으면 거의 2배 드셨네. 자, 그리고, 뭐 그냥 다 얘기할게요. 전 큐리오시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좀 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좀 얘도 사업 영역이 특이한 게, 이제 굳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바이오 소부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소부장 내에서 이제 많이 갔던 주식이 대표적으로 큐리옥스 바이오가 있잖아요. 큐리옥스 바이오가 주가가 이렇게 갔잖아요. 요 뒤를 이을 만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저는 큐리오시스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올랐어요. 바닥에서. 한번 눌리면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저도 볼 거고. 이런 얘기 다 해주면 회원들이 싫어하긴 하지만 그냥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살 사람만 사고 안 살 사람은 안 사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묘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진짜 조정이 나와요. 저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없어요. 조정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조정이 뭐 예를 들면 에픽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이게 조정이 나왔다 칩시다. 이렇게 조정이 막 나오면 사람들은 또 안 보더라고요, 잘. 그때를 노리란 얘기를 사실은 하는 건데. 그리고 올라가면 봅니다, 또. 와, 씨, 이거 샀어야 되는데, 저거 했어야 되는데. 올라가면 봐요. 떨어질 때가 기회일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회사 내용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회사 내용이 신규 상장주에서 좀 좋아 보였던 애들이, 또 좋아 보이는 애가, 그린강은 너무 많이 올랐고, 이미. 그린강도 괜찮아요, 내용은.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 좀 특이한 게 아크릴이래. 특이한 게 아크릴. 특이한 게 아크릴이거든요. 아크릴, 이게 조금 특이한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어제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어제 저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일단 차트는 이렇고, 선이 좀 너무 많나? 얘가 AX 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근데 AX라는 게 되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AX가 뭔지 아세요? AX. 이 AI 익스피어리언스거든요. EXPERI ENC 맞죠? AI 경험. 요게 이제 AX. 이게 증시일정 같은 거 잘 챙겨 보셨으면 익숙한 단어. 이게 왜 익숙한 단어냐면 무슨 정책이나 회의나 컨퍼런스 이런 거에서 AX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AX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AI 익스피어리언스. 그러니까 이번 CES에서 결국 뭐 1월 달에 이미 했지만 CS 주제가 이거 중요해요. CS 주제가 뭐였는지는 AI 산업화의 구체화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AI 붙은 애들은 올 한 해 계속 봐야 돼요. 올 한 해 내내 봐야 되거든요. 피지컬 AI, 의료 AI, 온디바스 AI 이쪽은 다 봐야 돼요. 이쪽은 다 봐야 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아젠다거든요. CES의 주제는. 근데 AI 산업화가 구체화된다?
이게 이제 AI를 경험하는 것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아무튼 아크릴. 오늘 조금 빠지는데 잘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차트는 제가 왜 어제 샀겠습니까? 예, 제가 좋아하는 자리인 거 보이시죠? 예, 제가 왜 어제 매매를 했는지 보이시죠? 자, 신규 상장주는 뭐라고 했죠? 요 첫날 고점과 저점에 줄을 그어라. 제가 선이 많아서 어디다 걷는지 좀 헷갈리실 텐데, 진짜 이제 중요한 선은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랑 여기 첫날 고점과 저점은 여기죠? 이렇게. 아유, 이제 나도 어지럽다. 여기랑 여기잖아요. 예. 근데 하필 거기 뭐가 있어요? 회색선이 있네? 거기 위로 올라서고 있네? 그래서 매매한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얘랑 차트 비슷한 거 하나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중에. 저는 아직 그 회사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얘랑 차트가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얘예요. 쿼드 메디슨. 차트가 뭐가 비슷한지 아시겠죠? 첫날 기록했던 고점과 저점 줄을 딱 거놨는데, 어라? 기준선 요 바로 밑에 있고, 거기 올라타는 양봉이 어제 나왔었네. 그러니까 완전 똑같진 않지만 어떤 포인트가 비슷한지 아시겠죠? 첫날 기록했던 저점 위로 올라서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서는 양봉이 나왔던 종목이 어제 대표적으로 쿼드 메디슨하고 아크릴 이거 두 개였어요. 제가 어제 둘 다 보던 종목입니다, 사실. 아시겠죠? 아, 이거 줄 복잡하니까 지우자 좀. 이것도 좀 지우고. 복잡해. 이것도 지우자. 이렇게 해놓자. 앞에를 또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저 민경무가 아니라 박우신입니다. 그리고 민 박사님, 예, 오늘 오후에 한번 전화 하나 한번 드려봐야겠다. 근데 제가 민 박사님을 술자리에서 한 두세 번 만났었거든요. 두세 번 이제 단체 술자리. 또 되게 좀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바지 속에 무슨 뱀을 키워. 아유, 이게 나이대가 딱 보여. 그래서 나이대가 보이는 게 완전 노인네 농담하고 있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나이가 들면 그 뭡니까, 음담패설을 농담으로 희화화시켜서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산악회도 아니고. 저는 약간 그 감성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직 어려요. 아직은 저는 어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감성은 아니지만, 예, 아무튼 뭐 뱀을 키우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아유, 진짜 뱀이 뭔지를 모르시네. 아유, 뱀이 뭔지를 모르셔. 하여튼 제가 주식은 그냥 그럭저럭 해도 뱀은 더 자신 있어. 아유,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아우, 민망해 죽겠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 두어 번 만났어요. 두어 번. 뱀이 뭔가 이래. 두어 번 만났는데, 이 형님이 제가 마음에 들었나봐. 자뻑이 아니라 이제 저를 집에까지 태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따로 만날 일이 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술을 안 드세요. 술을 안 드세요. 민 박사님은 술을 안 드시고, 저는 술을 좋아하잖아요. 만날 일이 없어요. 이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안 먹고 어울리는 것도 힘들지만, 어쨌든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술을 먹으면 되니까.
같이 이제 어울리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둘이 어떻게 만나요? 둘이 만나서 나 혼자 술 먹나? 이거 때문에 좀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차 마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남자끼리 만나서 차 마시는 거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긴 했거든요. 남자끼리 만나서 차 마시면 뭔가 좀 징그럽지 않나? 아닌가? 남자 둘이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과자를 좋아하면 뭐 둘이 뭐 과자, 예. 과자 먹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 던킨 도너츠 가야 되나? 그렇잖아요. 남자들 둘이 만났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서 아니 저는 되게 재밌으시던데. 너무 심한 아재 개그 빼고는 재밌으시던데. 남자들도 커피숍에서 마시죠. 차라리 혼자 마시지. 그러니까 남자 둘이 앉아서 하면 좀 뭔가 이상해요. 남자 둘이 앉아서 뭔가 예 이상한 것 같고. 안 이상해요? 알겠어요. 내가 이상한가 보다. 내가 하도 그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어울려가지고 예, 남자끼리는 차 마시는 거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네. 그래서 뭐 차 마실 수도 있죠. 예, 당연히. 남자도 사람인데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해야죠. 친구들은 스벅 가는구나. 저는 스벅은 주로 그거예요. 그 뭐야 그 뭐죠? 차 타고 이렇게 픽업하는 거. 저는 주로 차 타고 픽업합니다. 제 주위에는 아재들이 많아서 아재들은 꼭 스벅을 고집하지 않는데 저는 참고로 약간 스벅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커피를 사실 스벅을 좋아하고요. 그 이머시기 대표님은 이제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 뭐야 매머드 사장이잖아요. 매머드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1600원짜리. 근데 저는 스벅을 조금 더 좋아해서 맛이 다른데 조금. 그래서 혼자 먹습니다. 스벅. 아이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여러분. 예, 이게 주식 얘기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자, 종목들 한번 좀 훑어보고 있어요. 훑어보고 있는데, 요즘 또 화제인 게 페로브스카이트죠. 페로브스카이트. A윤장 아까 아침부터 세더라고요. 어쨌든 뭐 아까 이거 얘기하다 말았구나. 그러니까 AI 산업화의 구체화. 무슨 AI 잘 봐야 된다. 피지컬 AI의 대표 주자인 로봇은 이제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럼 뭐가 남았죠?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저번에 올라가다 좀 말지 않았나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주식 중에 좀 특이한 주식이 두 개가 있죠. 비슷한 게. 하나가 아우토크립트. 저희가 이때 좀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한 두 달 정도 쉰 것 같아요. 보니까 종목이.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밑꼬리 길게 달고 본격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오늘까지 3거래일 이렇게 세게 올라와가지고 조금 늘렸다가 갈 수는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얘가 좀 올라왔다. 주봉 한번 볼까요? 조금 애매했어요. 주봉 자체가 조금 깨져가지고. 근데 이번 주에 이 양봉이 좀 많은 부분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일단 N자로 갈 수 있는 초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좀 만들어 놨죠. 그래서 밀리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주봉, 일봉은 이렇고. 그럼 하는 일이 자동차 사이버 보안 좀 특이하죠. 자동차 사이버 보안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가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게 누구죠? 페스카로. 전 둘 다 매매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느냐? 해커들이 만든 회사. 되게 특이합니다. 근데 페스카로는 사실은 흑자가 나는 기업입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보통 이런 기업들이 흑자가 나는 케이스는 잘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럼 얘랑 비교 대상이 되는 아우토크립트는 어떠냐? 얘는 아직은 적자입니다. 아우토크립트. 예, 아직은 적자지만 뭐 한 27년, 28년에는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보고 있어요. 얘는. 아크릴이 또 올라오죠. 아크릴 한번 볼까요? 그치. 이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주식입니다. 애초에. 예, 아크릴. 왜 올라왔어요, 근데? 오, 아크릴 좋다.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우와, 그릴 좋네요. 우와. 어제 뭐 좀 뚫었네? 딱 이 자리인데. 아크릴. 근데 회사 이름이 왜 아크릴일까? 참 이것도 특이해요. 근데 제가 이거 어제 저희 매매했던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좀 익절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 지금 차트는 한 5만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앞에 고점이죠. 여기 트라이 하는 게 이제 하나 열려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시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들어간 시점이 이제 지금 막 들어가는 시점을 잡는 사람이라면 뭘 보는 거냐면, 어딜 보는 거냐면 여길 보는 거겠죠. 일단 1차로. 2차는 뭐야? N자로 가가지고 여기 뚫는 거를 기대하는 거고, 그게 2차고. 반대로 이제 어제부터 실제 매매가 들어간 사람들이라면 뭘 봐야 되죠? 1차가 어디냐면, 제가 그 회원방에서도 설명드렸던 건데, 이 갭맥 꾸는 거. 2차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포인트에서 들어가면 1차, 2차 노리는 거고, 지금 들어가면 1차, 2차는 저 위를 노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대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쵸, 어느 정도 갭은 뭐 그 위로도 좀 살짝 돌렸는데, 갭은 메꾸는 구간이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 이익 실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나 보는데. 그리고 그 위를 볼 때는 이제 그 분봉 봐가지고 또 과정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침에 이거 왜 팔아요? 네, 저희는 어제 샀던 건데 일부 익절하면서 보고 있던 종목이에요. 아크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상가격은 좀 밑에라서요. 네, 어제 왜 샀는지도 약간 얘기 다 드렸죠. 네, 얘랑 또 차트 비슷한 것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쿼드메디스. 차트 비슷한 애라니까요. 똑같은 맥락. 자, 이야기 드리던 거 이어서 좀 진행할게요. 예. 심택이요. 아주 찝찝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심택 얘기 잠깐 이따 드릴게요. 뭐 이게 사놓고 찝찝하게 보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좀 짜증나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심택. 짜증나. 와, 사명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오늘?
와, 아이구야. 까비.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사명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아까 뭐 얘기하고 있었냐? 아우토 크립트 얘기하고 있었죠? 예, 아우토 크립트부터 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우토 크립트도 어쨌든 꽤나 의미 있는 반등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같은 자동차 사이버 보안 업체인 페스카로도 위치가 꽤나 괜찮은 위치다. 그쵸? 차트 보면 딱 나오죠? 그리고 LG전자 미쳤네. LG전자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근데 LG전자는 저는 매매를 안 하지만 제가 옛날부터 뭐라고 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LG전자는 뭐냐면 지금 시대에 이상하게 근데 사람들 LG전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유일하게 못 간 블루칩 아닌가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LG전자. 근데 LG전자가 사람들이 많이들 좀 싫어하는데 사실 LG전자는 로봇으로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원래? 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있어요. 그 LG전자 하니까 기억이 나는 게 방금 막 움직였던 아크릴 있잖아요. 방금 막 움직였던 아크릴 정신이 없다. 주식이 막 정신없이 움직여서 얘 2대 주주가 LG전자인 거 혹시 아세요? 아무튼 얘도 계속 체크는 좀 해봐야 돼요. 보면 예, LG전자가 7.96%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은근히 보세요. AX 지금 국내에서 AX AI 익스피리언스 다루는 유일한 기업이야. 아크릴은. 응? 아크릴에도 지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로보티즈 다 아시는 거. 로보티즈, 로보스타. 자, LG 지분 들어가 있는 회사가 은근히 많아요. 저쪽이 보면. 알아요. 뭔지는 아는데 그래요. 뭐 주가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요소들은 많죠.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이 밑에 있는 건 조금 납득은 안 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지금 지수 5000 시대에 LG전자 정도의 블루칩이 혼자 못 간다라는 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LG전자 같은 거는 정말 중장기 투자. 이건 진짜 중장기 투자. 대형주 좋아하시는 볼만한 종목. 나는 안 해요. 예, 저는 안 합니다. 예, 저는 안 하긴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LG전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LG전자를 옹호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LG전자 저희 아빠가 평생을 근무한 회사예요. LG전자. 저희 집 밥 안 굶고 살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회사입니다. 저희 엄마는 어차피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저희 아빠는 LG전자에서 평생을 일하셨고 98년 IMF 위기 때 명퇴를 당하셔서 근데 이제 LG전자나 삼성전자급에 되는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뭡니까 조그만한 회사에 잘 이렇게 스카웃이 되죠. 예. 그래서 꽤 오래 그 LG전자 레퍼런스로 꽤 오랜 기간 이제
중소벤처기업에서 또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마운 회사입니다. 예전에 기억나요. 94년인가? 94년 맞아. 94년에 LG가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해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용빈, 유지현, 또 누굽니까? 이병규. 예, 그 똘똘한 신인 3인방이 등장을 하죠. 갑자기 야구 얘기. 그러면서 저희 집에 이제 LG전자에서 막 선물들이 옵니다. 직원이니까 선물들이 오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PCS 아십니까? PCS. 저는 PCS를 되게 초창기부터 썼습니다. 왜? 아빠가 회사에 있는 거 이제 시험용으로 갖다 주셨거든요. 시험용. 되게 초창기부터 PCS 그 플라스틱으로 됐는데 그때는 CT폰이 있던 시절이거든요. 저는 PCS를 들고 다녔습니다. 여튼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너무 LG전자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도 압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지금 시장 신뢰를 아주 높게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아는데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회사니까요. 김재현 맞아. 김재현도 있고 유지현도 있었어요. 김재현, 유지현, 이병규, 서용빈 이렇게 아닌가? 4명이구나. 야구 저는 삼성 팬입니다. 최강훈 삼성 라이온즈. 네, 저는 삼성 라이온즈 팬이고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빠는 LG 다니고 아들은 삼성 좋아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까? 여기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자유가 있지. 최강 삼성 라이온즈 모릅니까? 왕조 시절? 이분들 모르시네. 왕조 시절 모르시네. 제가 왕조 시절엔 야구를 잘 안 봤어요. 왜? 재미가 없어서. 맨날 이기는데 그걸 왜 봐? 재미가 없더라고요, 진짜로. 오히려 지금이 재밌어요. 가슴 졸이면서 봐야 되니까. 옛날엔 재미가 없었다고요. 7회 이후에는 꺼요, 그냥. 진짜로. 삼성 팬들은 그랬다고요, 예전에. 맨날 이기니까. 응? 오히려 지금이 재밌어요, 보기에는. 지금이 보기엔 더 재밌습니다. 그래, 뭐, 날라갔겠죠? 뭐. 와, VI, 뭐. 그래요. VI, 아크릴. 결국 어제 그 좋은 자리에 있던 거 2개 다 좋네. 예, 쿼드 메디슨하고 아크릴. 아크릴은 아직 오전에 뺐었는데. 제가 언제 아크릴을 사라고 했어요. 어제 샀다고 어제 사서 일부 익절했다고 얘기를 드렸지. 그리고 이거 밤에 혹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어제 아크릴을 매매해가지고 계좌 수익률이 좋았던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수익률 대회 2등까지 올라와 있었잖아요. 남들처럼 DSC도 없고 막 이랬는데 그 어떻게 된 거냐면 아크릴을 샀다 팔았다를 한두 번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한 10% 먹고 5%도 한 번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산 게 또 3% 먹고 있었고 막 이래가지고 나머지 종목도 다 먹었어요. 제가 뭐 KCTC도 먹고 네, 요것도 먹고 어제 많이 올랐었거든요. 다 올라가지고 뭐 다 익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LG CNS요? 그러네. LG CNS 좋네. 이거 차트도 이쁘다 이거는. 카페인은 어떻게 됐어요? 카페인은 빠지고 제주은행이 올라갔지? 조금 올라갔네. KCP 이건 내려왔고 헥토 이것도 내려왔고 뭐야 헥토는 반등했고 모니터리 내려왔고 CNS는 왜 올라갔나 갑자기. 파트 이뻐요 근데 CNS 이쁘긴 한데 딴 것도 좀 봅시다. 잠깐만.
몰빵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힌트가 더 어려워요. 그 솔직히 어제 그 대회, 투자 대회 계좌 수익률이 이틀 만에 10%가 나온다? 이거 진짜 지금 수익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몰빵 안 돼요. 몰빵 안 되고요. 맥시멈이 30인지 40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맥시멈이 30% 아니면 40%일 거예요. 한 종목당. 그리고 최소 종목 수가 있어요. 3개 이상 돼야 돼요. 3개 이상 종목이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의 거래는 못해요. NXT 거래는 또 못하고요. 동시호가 매매 못해요. 1000억 이상 못해요. 1000억 미만 못해요. 제약은 많지. 매매하는 건 똑같이 하는 거지. 근데 계좌 수익률이 이틀 만에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엄청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돼. 3회대 때 1등 계좌 수익률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3회대 때? 제가 알기로는 5%였는데 3회대 때 5% 계좌 수익률로 1등 했어요. 응? 3회대 때. 근데 지금 왕중왕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10%가 나온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근데 지금 1등 하신 분이 DSC 상한가 먹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DSC 인베스트먼트. 제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DSC 인베스트먼트 솔직히 제가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추천주 드린 올해 대놓고 추천주 드린 거 이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맞다 3번 쳐보세요. 이거 제가 대놓고 내가 종목 하나만 드릴까 하고 드린 게 얘잖아요, 여러분. 움직이기 전에 제가 항상 이래요. 저도 먹긴 하는데 진짜 알맹이는 딴 사람들이 다 먹고 난 밑에서 추천은 먼저 했지만 근데 이거는 제가 대놓고 한 종목이잖아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그 수혜를 가져가고 있죠 또. 여튼 지금 수익률이 다들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들 하나 봐. 게다가 저희는 지금 내가 이것만 신경 써도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 안 할 땐 뭐 하죠? 저 10시까지 회원 방송하고 왔다니까요. 이거 끝나면 밥 먹어야 돼, 저도. 그러면 2시부터 또 회원 방송 하는데 회원들 매수할 거 찾아야 되지. 시장 봐야 되지. 말도 계속 해야 되지. 근데 또 모의 투자를 하래. 이게 힘든 거예요. 저 첫날 전화 받았다니까. 어제 엊그저께 2시 반에 전화가 와서는 오늘 대회 시작했는데 모르세요? 왜 매매를 안 하세요? 하고 전화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바빠서 못했어요. 이랬어요. 하면 되잖아요. 오후에 막판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판에 그 3개 샀었죠. KCTC 월요일날 막판에 샀던 게 KCTC랑 이 자리에서 샀었고요. 그리고 SK 이터닉스 샀었고 올라왔네. 여기서 샀었고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샀어요. 오픈엣지 이날 월요일날. 근데 셋 다 운이 좋게 화요일날 다 올라가가지고 어제 이제 매매를 좀 하고 중간에 아크릴 매매하고 또 뭐 했냐 또 매매한 거 없는데 아크릴만 몇 번 샀다 팔았던 거 한 거 같아요. 그 토모큐브 이건 어제 오히려 막판에 사서 지금 물려 있어요. 저는 회원들은 수익이 많이 나 있는데 저는 물려 있습니다. 어제 막판에 사서 회원하고 같이 다 보여드리고 합니다. 다 보여드리고 해요.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저 어제 아크릴 여러분들 문자 다 드리고 제가 제일 늦게 산 거 아시죠? 여기 회원분들도 계실 텐데
아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제가 힌트로 보여드렸잖아요. 회원방송에서. 저는 인제 삽니다 이러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저 2시 1분인가 샀거든요. 2시 1분인가 샀어요. 자꾸 이게 못 산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나도 그때 사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문자 드리고 10분 15분 있다가 샀어요. 전 항상 그래요. 뒤에 사요. 먼저 안 사요. 잘. 저는 저럴 때 주로 사요. 곰방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하도 다들 힘들다고 하길래 저도 그렇게 산다고요. 먼저 안 산다니까? 먼저 안 사요. 그거 보여드려 심지어 이렇게 주문 넣는 것까지 보여드려요. 회원방송에서. 굳이 그런 거 가지고 속일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1% 2%더 싸게 사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한데 심지어 이건 모의 투자잖아요. 심지어 모의 투자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그냥 실제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G전자 관련 로봇주요? LG전자 관련 로봇주. LG전자 관련 주식이 많죠. 엔젤로보,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다음 LG전자는 아니고 LG 이노텍하고 제가 사실 부득이 손절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인데 아직도 시작을 못했어요. 아직도 시작을 못했어. 한번 갈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이 자리만 안 깨면 7,000원인데 여기만 안 깨면 언제든지 갈 거 같아요. 그럼 갈 거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가는구나 라고 확신을 하려면 종가 기준 9,000원 위로는 올라야 될 것 같아요. 딱 지금 그 중간에 있고요. 9,000원 위로 오면 이제 가는구나가 되는 거고요. 저는 갈 거는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7,000원은 깨면 안 돼요, 진짜. LG 이노텍이 아마 지분 갖고 있을 거고. 바이오야 뭐. 예. 지금 에이프릴이 일단 기세 좋게 한번 움직여가지고 그쵸. 에이프릴이 워낙 지금 세게 움직였죠 한번. 자, 지금 14분인데 한 15분 정도 더 있다가 마치면 될 것 같은데. 크릴을 조금 더 욕심 내볼 걸 그랬나? 왜 갑자기 치고 올렸을까요? 거래가 진짜 세게 붙었네 거래가. 종목들 좀 훑어보고 있습니다. 야, NRB 이거 잘 간다. 이거 조립식 건축. 그거 뭡니까 그거? 모듈러 주택. 그래. 모듈러 주택 NRB. 제주 반도체요? 자, 나는 못 사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 이날 사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이 언젠가 팔았을 거예요. 한 43,000원권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긴 해서. 근데 이제 주가가 더 가버렸죠. 이날 판 것 같아. 이날 맞아. 이날 판 것 같아. 아무튼 더 갔다가 지금 아직도 제가 판 거보다 살짝 위라는 것도 있고 살짝 위여도 좋아 보이면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기껏해야 어디냐? 5일선이거든요. 5일선에서 산다고? 또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닌가? 그럼 바로 밑에 11선 뭐 여기 있고 기준선 여기 있는데 모르겠어요. 타이밍 잡기가 쉽진 않다.
그만큼 세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내가 심택 얘기 맞다. 심택 얘기 드릴게요. 심택이요. 저도 조금 머리가 아픈 주식인데 제가 이게 왜 머리가 아프냐면요. 들어보세요. 심택 한번 봅시다. 그 기판 업체잖아요. 기판 업체인데 기판 가지고 우리가 이제 GDDR7이라든지 소캠 이거 맞나? 몰라요. 스펠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소캠 관련 성장을 기대하죠. 기판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포커싱이 이쪽으로만 되면 탑픽은 얘입니다. 심택이 맞아요. 이쪽은 심택이 탑픽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기판 업체가 엄청난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판 업체의 레벨업 가능. 이때 최대 수혜가 뭐냐? 이것도 심택이에요. 심택을 안 보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고, 이게 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를 좀 좋아하시거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이쪽 공부만 자꾸 하시는 분들은 심택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저도 술 먹고 심택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람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의도에서 반도체 한다 하는 사람들은 심택을 다 봐요. 국민 주식이라니까 이게 약간 국민 주식. 이게 왜 국민 주식이 된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성장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국민 주식이 돼버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리고 자꾸 이제 좀 안다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꾸 심택 얘기하니까. 근데 단점도 있죠. 단점이 뭡니까? 금을 많이 써요. 금을 많이 쓴. 이게 기판업체 중에 제일 얘가 금을 많이 써요. 오버행 문제? 그 오버행이 아마 심택홀딩스 물량 아닌가? 심택홀딩스 지분 채워주는 물량? 그래서 뭐 그거는 문제는 별로 아닌 것 같고 실적 우려가 있어요. 실적 우려가 좀 있어요. 뭐 이거 때문이잖아요.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다른 기판업체보다 못 가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현재 현상이라고 해요. 뭐냐면 심택이 그래서 작년 가을에 다른 기판주보다 못 갔나요? 이때는 오히려 심택이 제일 셌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때는 작년 가을에는 그럼 뭐예요? 심택은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작년 3분기 실적에서 우려가 표출된 거죠. 이 당시에 아마 오버행 얘기도 같이 나왔는데 그 오버행은 심택홀딩스 지분 채워주는 거라 사실 시장에 노출되는 물량이 아니어서 상관은 없고. 그래서 심택은 결론 기노업으로 봐야 되는 주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 기노업의 이유는 뭐냐면 미래 성장성은 기판업체 중에 1번이 심택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기노업이 돼버린 거고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런 우려들 때문에 다른 기판업체라면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TLB 뭐 기타 등등 해성 DS 뭐 이수페타시스가 있잖아요. 이수페타시스도 뭐예요? 많이 올라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쉰 거고 그냥 딱 그런 차이들이거든요. 근데 이번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4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 움직임을 보고 좀 매매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제 기본 생각은 실적 발표하는 날 사야 되지 않나?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실적이 자 시나리오 한번 써봅시다. 근데 무슨 여기 뭐 심택 동호회도 아니고 여기 심택 주주 동호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나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되는 회사라. 실적이 만약에 안 나왔다고 칩시다. 안 나왔어. 잘 안 나왔어. 주가는 뭐예요? 하락할 수도 있고 사실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렇지 않아요?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러면 주가 무조건 상승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신 거기 때문에 잘 나오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우려가 지금 얘는 이런 우려밖에 없는 거거든, 얘는. 근데 안 나왔어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거를 하나 생각을 하셔야 돼. 왜? 주가가 쉬었잖아요, 지금은. 앞에 3분기 때 빠진 거는 주가가 쫙 올라갔다가 실적 나오고 이게 뭐야 하면서 빠진 거고, 지금은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했는데 주가가 하나도 못 갔는데 다른 기판 없이 다 갔잖아요. 얘만 못 갔어. 실적이 안 나온 그거 하나 가지고. 프라이싱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얘가 보면요, 너무 디테일한가? 그래도 뭐 아는 내용 그냥 다 얘기 드리는 게 낫겠죠. 여기 가이던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 가이던스랍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들도 있죠.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는 이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숫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보다 더 안 좋아요. 이거 시장이 모르고 있다고요? 다 알지. 왜 모르겠어요. 최근에 실제로 나오는 보고서들 한번 잘 보시면요, 가장 최근 보고서 한번 볼까? 이거 볼까? 한투 고진감래. 그래서 뭐 어쩌래. 이건 잘못 나. 이 12억이 뭐야? 12억이 아니라 120억이겠지. 응? 못한 것 같은데? 1월 20일에 나온 보고서 볼까요? 요거 볼까? 요거 DB에서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예, 그렇죠. 122억. 12억이 아니라 0, 이게 뒤에 숫자 하나 빼먹은 것 같아. 자, 4분기 매출액은 3799, 영업이 122억으로 전망. 삼분기 실적 발표 이후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모두 하회하는 실적이 예상됨. 이게요, 지금 한 군데가 아니라 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니까요. 이러면 이제 이해되시죠? 주가 왜 못 가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지금 최근에 심텍 보고서는 전부 저 정도 가이던스라고 지금. 그래서 저는 의외로 실제 만약에 실적이 120억이 나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쳐요. 그럼 4분기 지금 가이던스 딱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160억인데 160억 예상했는데 120억 나왔네? 망했네? 뭐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는데 이때가 절호의 기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다 120억까지 프라이싱 하고 있는데, 실적 좋을 거라고 주가 올라간 것도 없는데, 근데 단순 가이던스랑 비교해서 빠진다? 그래서 저는 120억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132억 120억 130억 요 내외가 많아요, 지금. 아셨죠? 요 숫자만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심택은 결론, 4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싸게 한번 사보자 라는 생각인데, 그 움직임이나 이런 걸 좀 보고 판단해보자. 근데 장기적으로는 참 좋은 회사가 맞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아셨으면 3번 심택 얘기하다 시간 다 갔네. 근데 나라도 자세히 얘기해줘야지. 왜냐면 심택 반도체 아저씨한테 얘기 물어봐야 그 아저씨 맨날 없다고 하죠. 얘기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물어봐서 심택은 지겹대. 이제 꿈에 나온대, 꿈에. 하도 여러분들이 맨날 물어보니까. 실적 발표는 언젠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2말 3초 정도 저는 예상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예상, 과거에 실적이 나왔던 그 흐름을 봤을 때는 2말 3초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냥. 아셨죠? 여러분들이 하도 물어봐서 얘기 안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얘기 좀 드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대변인도 아니고. 하지만 뭐 저도 심택을 나쁘게 보지 않는 사람인지라. 자, 그리고 아까 내가 뭔 얘기하고 있었지?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는 제가 좋아하니까 한번 또 짚어는 드려야지. 참 어렵다. 근데 온디바이스 갈 것 같은데 왜 계속 못 가냐? 아이고, 이놈의 잘함도 갈 것 같더니, 그쵸? 이게 좀 짜증 날 거예요. 이게 갈 것 같다 밀리는 때 진짜 짜증 나거든요. 아, 이게 가는가? 이틀 전에, 아씨, 또 밀렸어. 근데 원래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면 하는 주식이 많이 가요. 아시잖아요. 뭐 짜증이, 이건 자람테크 차트인데요. 뭐 짜증이 난다 쳐도 흐름이 좋다라는 거는 부정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자리 정도가 오히려 눌림목 자리고요. 여기는 이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온디바이스 AI는 치고 가지를 못했다고요. 아직 치고 가지 못했거든요. 치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타임 눌릴 때 사야죠. 눌릴 때 사야 돼요. 눌릴 때 10세미도 똑같아. 맨날 이 가격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게 막 가기 시작할 때 사겠다? 그래요. 그게 뭐 말처럼 쉬울까요, 과연? 뭐 가기 시작할 때 사도 되기는 하는데, 그게 말처럼 안 쉬울 가능성도 높고요. 막상, 얘 또 내려오겠지라고 기다리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전 생각을 해요, 온디바이스는. 차트 다 이쁘다니까요. 당연히 이거는 일부만, 지금, 온디바이스 AI의 지금 장점이 뭐다? 좋은 자리에 있고,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고, 모멘텀 충분하다. 단점이 뭐다? 언제 급등할지 모르겠다예요. 딱 보면 오픈 엣지가 최근에는 오히려 제일 좋은데, 오픈 엣지가 오히려 최근에 제일 그나마 제주 반도체 이후에 제일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차트는 얘인데, 이것도 좋아요. 지금 얘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 하잖아요. 계속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게 퀄리터스가 진짜 못 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얘만 지금 바닥에 깔려있죠. 얘가 진짜 못 가고 있고, 오픈 엣지, 칩셋 미디어, 자람테크, 이런 것들은 흐름이 괜찮아요. 어버브 반도체, 이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이거보다는 오픈 엣지가 조금 더 좋아요. 흐름은.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오래전부터 물려있으면 당연히 더 보셔야죠. 지금, 어쨌든, 온디바이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50% 100%가 열릴 텐데, 밑에는 별로 뭐 리스크도 크진 않고, 옛날부터 들고 있었다? 당연히 홀딩해야죠. 자, 이제 끝났네요. 예, 여러분. 예, 저 끝났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